안녕하세요.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, 마포구 현석동에 있는 근린주택인데요. 이게 3차까지 내려갔어요. 그런데 그걸 최초 감정가인 23억을 쓰고 들어오셨던 분이 돈을 미납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이런 문제점들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물건을 잘 설명 들으시고요. 아, 이 물건은 하면 되겠다, 하면 안 되겠다.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1차적으로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콕콕. 광흥창역 보이시죠? 저 신촌역에서 가까운데요. 신촌 그러면 다 아실 겁니다. 연고전이 치열했던, 네, 거기 연세대 거리, 연대거리, 네, 거기 신촌역입니다. 지하철 2호선인데 조금만 가면 지금 아까 봤던 광흥창역이 6호선이에요. 걸어서 가도 될 정도. 자, 여기가 광흥창역 옆에 있는 신수중학교입니다. 네. 여기 펜싱이 유명하죠. 네. 펜싱 선수는 여기에 입학을 해서 고등학교 갑니다. 여기가 바로 현석동 그 거리고요. 지금 보시는 물건이 바로 요 물건입니다. 깨끗하죠. 요거 새 집이에요. 2016년에 지었으니까 아직 10년도 안 된 거잖아요. 8년. 네. 그런데 요렇게 경매가 나왔고 그 경매가 나오는 과정에서 요즘 이렇게 경매 물건이 다가구가 특히 많이 나오거든요. 주로 먹튀 사건이에요. 네. 우리나라의 원래 시민이 아니신 분들이 시민권을 획득하고 이런 사고를 많이 친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. 일주일 전인가 또 지금 신림동에 하나 나왔습니다. 예, 거기는 36억의 사고가 났는데요. 어쨌든 오늘 한번 여기 보시고 여러분들 이런 물건은 경매 물건으로 무조건 아웃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. 새 거라서 뭐 이런 건 잘 해놨어요. 그렇죠? 집은 뭐 잘 지어놓고 아담하니 평수가 여기가 48.1평 대지평수가 거기에 이제 91.51평이니까 한 92평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. 그런데 이것도 사고 물건 중에 하나죠. 네. 제가 이제 사고 물건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돈을 다 못 받아갖고 나가요. 네. 그러기도 하고 받아갖고 나간다 하더라도 낙찰받는 사람한테 굉장히 위험 요인이 있는 그런 물건이거든요. 뭐 집은 잘 지어놨어요. 깨끗하고. 근데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보다시피 좀 주변이 지저분해. 그렇죠? 이게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인데요. 보다시피 깨끗합니다. 네, 옆에 있는 이런 빌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깨끗하죠, 그렇죠? 요 빌라 뭐 집을 헐고 새로 지은 다가구로 지은 주택이에요. 요건 이제 근린 주택으로 지어서 아래층은 상가로 사무실 상가로 허가가 났고 위에는 주택으로 허가가 난 그런 건물입니다. 자, 요렇게 예, 문 보면 문도 깨끗하죠, 그렇죠? 새로운 문이니까. 요 물건은 2023 타경 145번의 사건 번호를 가지고 있고요. 최초 감정가가 23억대였습니다. 그런데 두 번 유찰됐죠. 그래서 3회차가 14억 7천대로 시작을 하는 건데 자, 여기 보시면 1차 들어갔고 2차에 변경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변경 들어가서 2차에 다시 나오고 그다음에 3차까지 물건이 안 나갔었어요. 그러면 3차까지 물건이 안 나갔다면 일단 서울 그것도 마포의 중심구에 있는 다가구 건물이 3차에 안 나갔다. 그러면 이 물건이 뭐가 문제가 있나? 이렇게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. 그런데 14억 7,700. 자, 이 금액에서 잘 보세요. 두 분이 응찰을 하셨는데 1등은 23억을 썼어요. 23억에 10,000원을 더 썼어. 그리고 잘 받았다고 했겠죠. 자, 근데 2등은 어떻게 썼을까? 2등은 14억 9천을 썼어요. 자, 14억 7,700에서 조금 더 써 14억 9천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이 2등으로 입찰을 하신 분은 뭔가 아시는 분이야. 이 물건은 이 금액 이상 주면 안 되겠다. 왜? 내가 추후에 들어갈 돈 내가 처리해야 될 금액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어요. 근데 1등 하신 분은 이걸 잘 모르고 이 새 건물 주변 시세 보니까 23억에 받아도 싼 거야 이러면서 받으셨을 거예요. 그런데 미납을 하셨습니다.
자, 이분이 왜 미납을 하셨는지는 제가 요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. 보면서. 요 현석동에 있는 필지고요. 요렇게 이제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48.1평. 아, 그런데 여기 요런 거 좀 뾰족한 거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커팅을 하고 좀 하면 좋겠어요. 그래도 집은 그렇게 잘 지어놨습니다. 그죠? 이렇게 딱 커팅하고 지었죠? 네. 여기는 뭐 외관 같은 거야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돼 있고 보존 등기도 2016년 6월 7일이에요. 그래서 아직 8년이 안 된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1층은 근린 시설로 허가가 났습니다. 반은 근린 시설, 반은 뭐 주차장 이렇게 허가가 난 거죠. 그래서 10평 정도가 이제 뭐 근린 시설로 허가가 났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에는 19.86평이니까 20평 정도가 되죠. 그죠? 20평이 다가구로 났고 3층도 다가구, 4층도 다가구. 이건 뭐예요? 여기 다가구에 여러 가지 좀 집을 나눠서 임대를 해도 된다. 그렇게 허가가 난 겁니다. 그리고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놨습니다. 그리고 옥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계단이니까 여기는 뭐 물탱크 이런 게 있겠죠. 제시외 창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네. 방이 2.81평? 이 방은 뭘까요? 예. 그럼 화장실, 발코니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자, 여기 보면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 건물은 무단 증축으로 인하여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었으나 근데 뭐예요? 현재 옥탑층 및 1층, 지하 1층 소재 일부 증축 부분은 멸실된 상태인 바 관할구청을 통해 재확인 요망 이렇게 써 있거든요. 뭐냐면 뭔가 약간 해서는 안 될 위반을 했어. 그렇죠? 그래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됐겠죠. 건축물 대장에. 그랬는데 그 부분이 다 멸실이 된 상태다. 그러니까 관할구청에 확인을 하면 된다. 이 소리입니다. 이건 소유주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확인하기 힘듭니다.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. 지층에는 화장실, 뭐 지하 주차장, 창고 이렇게 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죠? 눈이 쌓여 있지만 여기에 지층으로 들어가죠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1층은 10.4평으로 해서 여기 근린생활시설 있죠. 요게 10.4평 이렇게 난 겁니다. 이렇게. 여기에 뭔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었는데 여기를 사무실이나 이런 거로 내질 않고 집으로 썼다. 그럼 그것도 위반 건축물이에요. 집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데니까. 2층은 19.84평에 두 개의 주택이 있네. 그렇죠? 201호, 202호. 이렇게 있습니다. 3층은 20.4평에서 301호 단독으로 쓰고 있네요. 혼자 그렇죠? 단독으로 쓰고 있는 주인 세대 건물인 것 같아요. 그다음에 4층도 마찬가지 단독으로 쓰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는 몇 집이 살아야 될까요? 2층에 두 가구, 3층에 한 가구, 4층에 한 가구 이렇게 네 가구가 살아야 되겠네요. 그리고 아래층에 만약에 세입자가 있으면 그 세입자까지 5집이 살 수 있다. 그중에 뭐 한 집이 주인이다 그러면 네 집이 임차인이겠죠. 임차인. 자, 그리고 옥탑은 뭐 계단실이고 옥상으로 돼 있을 겁니다.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. 여기 한강 가깝죠. 여기 밤섬도 있고요. 그다음에 아까 보신 신수중학교, 신석초등학교, 뭐 광흥창역 그거 다 걸어서 거기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다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인구 밀집 지역, 사람 살기 편한 동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요 금액을 보면 최저 입찰가가 14억 7,700이잖아요. 그래서 평당 3천만 원대입니다. 3,072만 원. 3천만 원대인데 자 비슷한 건물 있어요. 뭐 49.91평 그렇죠? 그다음에 연건평 건물은 67.72평. 그럼 얘보다 약간 뭐 작다 크다 뭐 거기서 거기 건물만 좀 작다 하는 것뿐인데 얘는 근데 사용 승인이 1989년이야. 이 경매 물건은 2016년이고요. 자, 1989년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30억에 나왔습니다. 평당 단가 6천만 원에 나왔죠. 그리고 요 물건지 바로 옆에 있는 거 보면 여기도 1989년 물건인데요. 이건 좀 크죠. 97평에 그다음에 건물을 42평. 요거는 그냥 1, 2층 이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. 앞에 이제 좀 공간이 넓겠죠. 그런데 여기 역시 4,995만 원 평당 단가가. 그래서 땅이 넓으니까 48억 5천에 나왔는데요. 4,995만 원이 바로 옆에 나왔어. 1989년도 건물이. 근데 얘는 2016년 건물인데 3,072만 원이야. 그럼 얼마나 싼 거예요. 그렇죠? 2천만 원, 평당 2천?
이 마포구 현석동에서 평당 2천이 싸다.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뭐예요? 23억 감정가에 그냥 들어갔죠. 그래도 싸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겁니다. 등기부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. 자, 2019년 7월 1일 날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요. 상속받으셨어요. 그런데 2021년 잘 계시다가 한 1년 반 후에 2021년에 근저당권 설정이 들어갔어요. 네. 요게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.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 뭐냐면 이 근저당권 이하로 들어온 거는 전부 말소야.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대항력이 없습니다. 그런데 2021년 1월 20일까지 전입된 게 있다. 예를 들어서 2019년부터 2021년 1월 20일 사이에 전입된 건이 있었다. 그럼 요 사이 전입된 사람들은 다 대항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인수해야 되고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한번 전입세대 볼까요? 여기 보면 2016년, 2017년, 2020년, 2020년, 2019년 전부 대항력이 있죠. 다 대항력이 있어 우리가 인수해야 돼. 그러면 요 보세요. 6천만 원 보증금이 들어갔다. 그런데 하나도 못 받아. 그럼 뭐예요? 6천만 원 전체 줘야 돼. 낙찰 받은 사람이. 그리고 이분은 보증금 2억 9천이다. 이분은 다 받아가네요. 뭔가 이런 절차를 잘 밟아놓으신 것 같아요. 대항력 있게. 그래서 다 받아갔기 때문에 인수할 게 우리는 없다. 우리는 없어도 돼. 그럼 일단 6천만 원만 지금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또 한 번 이분도 1억 2천인데 다 해놓으셨어. 그래서 인수할 거 없어. 네. 현재까지 인수할 거 없어요. 자, 이분도 마찬가지야. 1억 2천인데, 네. 다 해놨어. 인수할 거 없어요. 그럼 뭐예요? 전부 인수할 게 6천만 원밖에 없죠. 그래서 23억에 받아서도 6천만 원만 인수하면 되니까 땡큐. 거기까지 좋습니다. 그런데 요 밑에 보세요. 201호에 2019년 2월 28일 날 전입하신 분. 이분은 확정일자 배당 다 없습니다. 그런데 현재 대항력이 있죠. 대항력이 있는 이분은 미상 이렇게 더 있는데 이분은 전액 인수예요. 예를 들어서 나 여기에 10억에 전세 살고 있어요. 10억 주셔야 돼요. 네. 아야 소리 못하고 주셔야 돼요.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요런 대항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만약에 배당 요구하세요라고 했는데 배당 요구도 안 했어. 그리고 대항력도 있어. 이런 사람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. 네. 그래서 내가 전액 현금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아까 2등 하셨던 분처럼 14억 7,700이니까 14억 9천 이렇게 쓰고 들어오시면 돼요. 현금으로 전액 일단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하면 돼. 그 다음에.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뭐 있어봐야 한 1, 2억 있겠지 전세. 여기에 평균 시세가 있으니까 그렇죠. 그래서 뭐 10억에 들어왔어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은 못 하겠죠. 그렇지만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돈이 없으신 분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런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온다. 이걸 아시고 물건을 보실 때도 이런 건 되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. 아까처럼 미납을 하셨잖아요. 23억 쓰고 그러면 1억 5천 돈 되는 걸 그냥 떼인 거예요. 하나도 못 받아요. 내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어.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. 미납해요. 저 보증금 돌려주세요. 그런 거 없습니다. 네, 법원은 고스란히 가서 법원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채무자 빚 갚는 데 쓰입니다. 그러니까 돈 주고 좀 큰 공부 하시는 거죠. 그러시기 전에 미리 전화 한번 해서 자세한 권리 분석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러면 훨씬 돈이 안 버리잖아요. 그렇죠? 예. 여기 전입세대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. 뭐 이분들이야 말소 이렇게 있지만 여기 쭉 다 있잖아요. 2001년부터 그렇죠? 2017년, 20년, 16년 여기 전입세대 너무 많아. 2019년 아까 그분이죠. 이렇게 전입세대가 쭉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신고 들어간 사람 말고 신고 안 들어간 사람들은 다 걸리기 때문에 물론 대출 안 되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누군지 찾기도 힘들어. 자, 그런데 여기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렇게 위반 건축물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뭐가 위반 건축물일까요? 한번 볼게요. 자, 건축가에서 신규 작성해서 신축 이때 딱 기분 좋죠. 도시경관과에서 위반 건축물 언제요? 2017년 5월 11일 날. 어떤 게 위반 건축이냐면 2층에 판넬 샤시. 그러니까 7제곱미터를 무단 정축한 거예요. 그리고 도시경관과에서 또 위반 건축물이 발견돼서 언제요?
2017년 5월 17일 날, 5월 11일 날 발견되고 5월 17일 날 또 발견됐어. 17일 날은 3건이 발견됐네. 그쵸? 1층 주차장 뒤쪽에 벽돌로 죽어 뭐 집에 관한 뭔가를 만들었나 봐요. 그래서 9제곱미터를 무단 증축했대요. 살고 있는 집에다 9제곱미터를 뭘 내다른 거예요. 네. 그리고 같은 날 또 뭐가 있었냐면 또 7제곱미터를 무단 증축했어. 여기는 어디에? 옥상에. 옥상 좌측 판넬에 뭔가 또 이렇게 창고를 뭘 내달았습니다. 그리고 같은 날 또 위반 건축물이 있어요. 뭐죠? 한 장 넘겨볼까요? 같은 날 보면은 조금씩이에요. 전부 다 보면 뭐 1층 뒤 우측 뭐 지하 1층 주차장 앞 샤시 이런 거예요. 소소하게 5제곱미터, 8제곱미터, 2제곱미터 뭐 이런 등등인데 이런 자잘한 거는 그냥 이렇게 철거하면 돼. 별로 그렇게 돈은 들진 않아요. 그리고 쭉 보면은 무단 증축 시정 완료. 요 시정 완료한 것도 있죠. 그렇죠? 이렇게 다 이제 시정한 거야. 그래서 요거를 다시 표시를 하면 돼. 다 시정 완료했네요. 예. 다시 나왔네. 그렇죠? 요건 다시 나왔으니까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거는 불편함이 없겠구나. 다 해제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세입자 관계만 면밀히 살펴보시면 되는 물건입니다. 이런 물건처럼 1등을 내가 23억을 썼는데 왜 2등이 14억 9천을 썼지?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.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. 진짜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올 때는 보증금이 2배로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20%의 보증금을 물고 들어가야 돼요. 얼마예요? 뭐 2억 9천, 3억 가까이 물고 들어가겠네. 그죠? 14억 7,700에 1억 4천, 뭐 770에 2배가 되니까. 그렇게 물고 가는 거고, 들어가도 뭐 어차피, 낙찰 받으시면 뭐 잔금 납부할 때 그 돈은 제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괜찮고요. 이런 물건을 가서 좀 조사를 해보시고, 내가 여기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다. 그리고 또 지금 뭐 이렇게, 돈 받으시는 분이나 안 받으신 분이나를 살펴보면 보통 여기 6천만 원의 전세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. 6천 전세 이런 건 없습니다. 이 동네. 그렇다면 시세 조사 해보시고 전세 조사 해보시고 반전세 정도 되겠구나. 그 월세 안 낸 게 또 있을 거예요. 월세 안 낸 거를 공제하고 여러분이 인수할 금액이 있다면 그걸 인수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인수하실 거 생각하시고 이런 물건들 볼 때 그다음에 이 지금 아무것도 내가 배당 신청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 있잖아요. 그분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런 분이 계실 때는 내가 일단 낙찰 받고 모든 서류를 낙찰 받은 후에 볼 수가 있어요. 법원에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. 그러면 근저당 설정한 은행 같은데 돈 빌린 은행 같은 데도 서류가 또 다 들어가 있어요. 세입자 서류가. 그 세입자 서류가 자세하게 은행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서류를 낙찰 받고 볼 수가 있어. 요 물건은 내가 얼마를 쓰든지 쓰는 돈을 다 현금으로 쥐고 이걸 받으시고 현금으로 잔금 납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하면 되실 것 같아요. 얼마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얼마간 좀 물어주거나 이럴 거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? 그렇게 하고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대출을 받으시면 돼요. 그래야 되는 물건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감정가로 막 높게 쓰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. 아까처럼 이렇게 미납하게 됩니다. 잘 모르시거나 처음 하시는 분, 여기에 이 새 집이 이렇게 싸게 나와서 막 흥분해서 하지 마시고 전화 한번 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권리 분석 해드리거든요.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이렇게 손해 안 보고 내가 입찰을 경매로 부동산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여러분 아셨죠? 네.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.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도 주시고 그리고 의뢰 주시면 명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키를 넘겨드리고 마무리를 합니다. 이상 희망복덕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